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제 얼굴을 보니까 좀 꼬리꼬리인데 운동 갔다 와서 바로 찍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요즘에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학인데 잘들 보내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방학이 참 빨리 가네요. 아, 참, 벌써. 그래서, 라고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봐야지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제가 시리즈로 만든데, 오늘은, 오브젝트 컨트롤 스킬, 공 조작 스킬, 한국말로는 공 조작 스킬이라고 하더라고요. 공 조작 스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조금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동영상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항상 제가 뭐 만들 때 제가 뭐 연구도 하고 티칭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내 눈에서 보는 게 아니고 좀 부모님이나 지도자의 눈에서 맞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말 안 쓰고 좀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 되게 기뻐요. 댓글 받으면 여태까지 받은 건 별로 없는데, 댓글 좀 남겨주시고, 또 어떤 인포메이션이 좀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커멘 같은 것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수정하고, 노력해서 좋은 정보 드리려고 하고 있으면 제가 하는 게 저는 한국에서도 백그라운드가 있고, 미국에서도 백그라운드가 있고, K-12 하이어 에듀케이션 유니버시티에서도 백그라운드가 있고, 연구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잘났다 이런 말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정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체계적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니까 조금 댓글 좀 남겨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 조작 스킬인데요. 오늘 부모님들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공 조작 스킬이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또 까먹을까 봐. 단순히 우리의 농구, 축구, 야구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런 게 뭐 마지막에는 목표이기 때문에 공 조작 스쿨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습을 하면은 상당히 베니핏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보는 연구에서 나온 것던데 아이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파인 모터 스킬, 손 조작 능력하고 그로스 모로 그런 게 다 약해요.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그런 걸 좀 강화시켜주고 어머님들이 OT 하는 이유가 아큐페이셔널 테라피 한국말로 하는 이유가 손 조작 기술이거든요. 근데 체육을 떠나서 공놀이나 이런 조작 스킬을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런 파인 모터 스킬 같은 게 기능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걸 좋아지기 때문에 또 그로스 모터 스킬 같은 경우 대근육 운동이죠. 그런 것도 좋아지고 협응력도 좋아지고 방향 감각, 그다음에 거리 공간 이해, 주의 집중 여러 가지 다양한 베니핏이 있는데 단순히 어머님들은 아, 우리 애는 농구를 잘해요. 축구를 잘해요. 바스켓볼 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조금 체계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하는데 농구 전체를 보지 말고 우리 어디서 본다고를 포커스를 두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포커스를 조금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연구를 찾아봤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에 한해서 좀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 조작 스킬, 오브젝트 컨트롤 스킬이에요. 그래서 공 조작 스킬의 핵심 메시지는 once again 농구, 축구, 멜리볼 이런 걸 다 보지 말고 그 농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어떤 운동이, 어떤 무브먼이 필요한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체육 선생님도 그렇고 뭐 AP 선생님들은 다 교육을 받아서 알겠지만 볼 수가 있는데 딱 농구를 보는데 아이들이 농구를 할 때 뭐가 좀 부족한지 그런 걸 빨리 캐치해서 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 그것이 concrete 안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잘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다른 아이들과 가서 게임에 스포츠 참여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들은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전 체육 시간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나 지도자가 그걸 광범위하게 보지 말고 조금 잘라서 어떻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게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때 거리 목표물 크기 뭐 공 크기 한 손, 두 손 굴리기, 던지기 이 차기를 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서 파이널리 그 스포츠에 참가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안 되면은 그 스포츠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것을 조금 잘라서 보고 잘라서 가르치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기본적인 걸 오늘 얘기를 드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얘기를 드려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반으로 뭐 찾아봤어요. 이걸 펀더먼털 모럴 스킬이라 그러거든요. 뭐 오브젝트 컨트롤 스킬, 뭐 좋다, 나쁘다, 애들이 뭐 안 된다 요 정도지.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뭐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힘든 논문도 있고 좀 많은 논문들이 있더라고. 펀더먼털 모럴 스킬에서는. 하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어떻게 프랙티컬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스크 어널리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잘라서 가르치고 잘라서 보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가르치는 거. 예를 들자면은 바스켓볼 농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드로잉 필요하고 던지기, 받기, 드리블 필요하죠. 이걸 뭐라 그러지? 공 치고 받기? 그 다음에 뭐 누군가한테 패스하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필요, 이건 로코모터 스킬이고, 그 다음에 뭐 턴을 하고, 뭐, 그 다음에 규칙을 이해하고, 이거는 카그니티브 어빌리티인데,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고 보시면 아니고, 농구를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lay basketball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를 보고 이걸 좀 잘게 잘게 나누는 필요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진짜 많이 강조하는데 프리스쿨, 엘레멘터리 스쿨 부모님들은 꿈을 크게 갖는 건 좋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 인클루드 돼가지고 통합체육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 플레이를 하는 건 좋은데 in order to play inclusive physical education 클래스에는 이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이 기술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인클루드 하면은 일반 아동들과 많이 따라가기가 힘들죠. 힘들면은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들도 안 되면 계속 가르치면 되고 성인들도 계속 가르치고 또 아이들한테 하는데 태스크 어널라이시스 방법은 좀 어떻게 그거 좀 잘게 조금 짜게서 가르치는 거가 조금 기본인 거예요. 기술을 낮추는 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던지기예요. 기본적으로 드로잉인데 아이들마다 once again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베이스라인을 애가 공을 잡을 수 있는지 잡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잡고 뭐 3초도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드로잉을 하는데 안 보고 드로잉 던지기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드로잉을 하는데 뭐 오버핸드도 못하는 아이들고 언더핸드가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건 다 정답이 없는 거야. 애들마다 다 다르고 자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인어들도 알려면은 시켜봐야 돼요. 우리 애가 얼마나 드로잉을 현재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제가 스태프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관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오버핸드 드로잉 하면 오버핸드 그런 컨셉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말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드로잉 같은 경우는 던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의 베이스라인을 알고 잘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잘라서. 가장 중요해요. 잘라서. 던져 이런 게 아니고 공을 잡을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잡았으면은 목표물을 보고 항상 타깃이 있잖아요. 지도자라면은 지도자한테 던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팔을 위로 들고 반대편을 뒤로 갔다가 던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손이 목표 방향을 따라가고 성경하면은 거리를 두는 이게 태스크 어널리시스 제가 잘라봤거든요. 하지만 태스크 어널리시스는 아이들마다 다 달라지는 거에서 베이스 온 드로잉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지금 드로잉이 전혀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공을 홀드 할 수 있는지 지금 3초 하면은 5초까지가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렛고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드로잉을 하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서서 드로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을 올려라. 그 다음에 팔을 뒤로 해라. 선생님을 봐라. let it go. 팔로우 트루 하는데 요런 거를 부모님이 피드백이라 생각하고 제가 학생들을 유니버스에서 가르칠 때도 좀 스페시픽한 피드백을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스태프한테도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던져 할 때 엄마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선생님 보고 저는 항상 기다려요. 태스크 어널리스 할 때 throw, one, 그 다음에 two, looking at the target, 3, throw, 4, 고겠다 뭐 좀 이런 식으로 1, 2, 3, 4를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그 자세를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는 정도로 드로잉을 하는데 이걸 태스크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뭐 드로잉을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한테 던져 해서 베이스라인을 알죠? 그렇게 아이들의 상태를 알고 이걸 조금 나눠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캐칭하는 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드로잉은 좀 그래도 애들이 웬만해서 하는데, 공을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공을 안 보는 애들도 있고, 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것도 다 나눠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받아 그러면 애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받지 못하지를 봐요. 왜 받지 못하지? 아, 손이 앞으로 안 나갔구나. 그럼 부모님들이 손을 앞에서 대줘야 돼서 공을 잡을 수 있는 파스처를 키우게 부모님들이 지도자가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캐칭도 드로잉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공을 보고 준비 자세를 만다. 항상 ready for the ball 한 다음에 손을 준비 자세를 하고 앞에서 공을 잡아서 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once again 이걸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테니스 볼 같은 거나 작은 공 같은 거는 되게 어려워요. 방향 감각도 그렇고 캐칭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큰 공을 사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먼 거리에서 한 뭐 3m 정도에서 던졌는데 못 받는다. 그러면 거리를 조절해서 2m에서 조절을 하고 1m에서 공 접기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요만한 소프트볼로 해가지고 잡는데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볼을 좀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스크 어널리시스는 이렇게 중요하고 캐칭이랑 똑같아요. 1, 2, 3, 4, 5 항상 저는 애들한테 반복해서 그거를 조금 나눠서 시간을 갖고 가르치는 이유가 애들이 그 인포메이션을 받고 머리로 언더스탠드 하고 몸을 수행하는데 조금 우리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 받아 이러면 아이들이 못 받고 이렇게 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을 내가 갖고 있고 아이들이 아이 컨택을 하고 ready for the ball 그 다음에 팔이 준비가 안 됐으면 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팔로우 이걸 좀 반복적으로 캐칭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킹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키킹도 많이 어렵더라고. once again 그 어브젝트 컨트롤 스킬하고 펀더멘탈 모럴 스킬은 일반 아동들보다 연구에서는 상당히 비장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보다 그 로코모로도 그렇고 어브젝트 컨트롤 스킬이 떨어진다고 많이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연구에서는 에비던스. 하지만 제 경험상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작용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티칭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이것을 충분히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다가 한 50%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컨클루전이 나왔냐면은 아이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면 아이들이 파이널리 다 되더라고요. 몇 개월 안에. 장애가 좀 있는 아이들도. 그리고 태스크 아날리시스 사용해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지루해도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키킹도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단순히 공차 이렇게 하면은 공을 앞으로 차는 경우도 있고 뒤로 차는 경우도 있고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관찰을 지금을 하는데 애들마다 케이스 바이스 틀리죠.
그래서 태스크 아날리시스를 어떻게 여기서 적용하면 공을 잡고 발로 공을 잡는다. 2, 그 다음에 목표물을 본다. 아이들이 목표물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3, 공을 발 안쪽으로 찬다. 이게 태스크 아날리시스 단순히 공차 그러면 아이들이 공차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타겟으로 안 가면은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연습을 하면은 어느 순간 이벤츄얼리 키킹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는 와중에서 단순히 공차가 말이 인스트럭션이 아니고 키킹을 가르쳐도 looking at the target, looking at the target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저는 계속 하는 편이에요. looking at the target 그 다음에 5, 4, 3, 2, 1 그 다음에 차게끔 항상 부모님들이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줄 때도 그렇게 좀 정확하게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줄 필요가 있어요. 공 차, 공 못 차, 공 안 돼, 잘 못하 이런 거는 피드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을 차는데 팔이 올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공을 차는데 너가 아직까지 발 뒤로 차. 공을 차는데 너가 목표물을 안 봐. 그 다음에 공을 차는데 항상 미리 몸부터 나가. 이런 걸 좀 자세히 아이들한테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 제가 경험한 건데 많은 부모님들 그러고 우리 아이들은 비장애 아이들보다 그냥 하면 그냥 doing 하면은 애들이 잘한다고 해 조금 크레딧을 주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기왕 하려면 좀 정확하게 좀 똑바로 하는 거를 좀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단순히 participate 단순히 한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정확하게 수행을 한다에 조금 포커스를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더 그냥 하는 거에 의미를 두면은 아이들이 점점점 기술을 연마하고 기술을 프랙티스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가 않죠. 지도자도 그렇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벤츄얼리 그런 조금 고난도 스포츠 활동이나 어려운 태스크에서 다시 못 따라가게 되는 걸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드리블을 되게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이. 드리블을 되게 많이 한 손 바운스하고 캐칭하는 것도 안 되는 드리블이 여태까지 그 어브젝트 컨트롤 스크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블도 똑같아요. once again 베이스라인은 많은 아이들이 공을 드랍했다가 캐치하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그만 공은 안 되면 좀 큰 골이에요. 드랍 앤 캐치. 그게 처음 스텝이에요. 드랍 앤 캐치, 드랍 앤 캐치, 드랍 앤 캐치. 그게 안 되면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만약에 걸으면서 드리블이 안 되면 뭐 양손으로 하는 게 항상 두 손 드리블. 먼저 연습을 하고 두 손이 되면 한 손으로 나가겠지만 미리 앞서가가지고 막 반손으로 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좋아하는 인스트럭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싫어할 때도 있어요.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스태프도 물어볼 경우가 있는데 저는 IP 미팅 가서도 부모님들한테나 어떤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농구를 합니다. 뭐 축구를 합니다. 이렇게 프리젠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걸 하기 전에 다른 건 되는데 지금 드리블이 좀 많이 부족하다. 뭐 다른 건 되는데 캐칭하는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투수체육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Why? 왜냐면은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체육 수업 시간이 더 아이들한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한다 잘한다 인조이도 중요하죠. 인조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모든 것을 다 인조이 하면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인조이 하면서도 배울 것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게 좀 지도자의 입장이고 또 부모님의 입장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을 무엇을 시킬 때 한다, 잘한다, 그냥 뭐 대충 이런 것보다도 좀 욕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충분히 마스터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을 하나씩 쌓으면 이벤츄얼리 그 기술을 할 수 있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미리 가서 한다에 맞추면은 아이들이 부족한 기술을 연습할 그 시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거야. 드리블 같은 경우 그가 두 손으로 꼭 잡고 드랍 앤 캐치 그 다음에 한 번 했으면 항상 제가 숫자를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알아요. 10번 드랍 앤 캐치, 드랍 앤 캐치, 드랍 앤 캐치 하면 조금 더 빨리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거를 가르칠 때도
조금 피드백을 좀 정확하게 두 손으로 잡고 기다려. 그 다음에 드랍 앤 캐치. 빨리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하는. 그러면은 컨트롤 리듬 하기가 힘들거든요. 드랍 앤 캐치. 드랍 앤 캐치. 항상 천천히 가다가 어느 정도 되는 순간에 조금 빨리 가는 거지. 미리 막 빨리빨리 한다고는 저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리부리 아이들이 제 경험상 가장 힘들어하는데 부모님들이 요 두 손으로 공을 아래로 굴러 바닥을 튀깁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기다려도 괜찮아요. 단순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드랍 앤 캐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치기, 스트라이킹이구나. 스트라이킹으로 키킹 같은데 요것도 약간 키킹이랑 조금 메달러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에서 키킹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미리 가서 아이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태스크 아날리시스, 포지션을 잡고 배트를 잡고 공을 눈으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다음번은 타겟을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이 가까이 오면은 치는지, 그리고 쳐서 목표에 타겟을 제대로 찾는지 요것을 1, 2, 3, 4, 5 스텝으로 나눠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야지 단순히 앞에서 쳐 그러면은 포지션이 다 엉망이게 되면은 그렇게 아이들 하면은 방향 감각도 없어지고 목표도 안 보이고 아이들이 몸의 컨트롤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태스크 언어를 써서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요것을 조금 나눠서 지금 6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한다 익숙한다 그러면은 한 네 번째 스텝으로 가는 거지. 지금 아이들이 안 되는데 단순히 그냥 스텝 1으로 가면은 아이들이 지금 이것을 연습할 기회를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기, 스트라이킹 가르칠 때도 항상 요것을 유념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볼을 하는데 볼이 작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볼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볼 연습한다고 그냥 이렇게 던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갖다가 전 가끔 쓰레기통 같은 것도 사용을 하는데 쓰레기통에다가 볼을 넣고 아이들이 차는 연습을 조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어디다? 아이들이 그 기술을 정확하게 마스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 번 된다고 다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찾아서 뭐 애들을 농구를 가르쳐요, 뭐 축구를 가르쳐요 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부모님이 충분히 보시고 어머님이 안 되면은 아버님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태스크 어널리시스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이 기술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굴리기, 롤링 같은 경우는 많은 아이들이 롤링 정도는 하더라고요. 좀 장애가 심해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요걸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롤링, 롤링 서서 안 되면 앉아서 롤링하고 앉는 포지션이 안 되면 좀 누워서라도 롤링하고 그 다음에 롤링을 할 때 타겟을 항상 놓고 롤링을 하고 또 공이 너무 작아서 롤링하기 힘들면 조금 공을 커서 이렇게 롤링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비주얼 임페어먼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앞에 못 보는 있으면은 좀 공 안에 뭐 소리 나는 공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항상 어디로 롤링 하는 거니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나중에는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막 지루해해요. 스태프도 지루하고 아이들도 꼭도 지루하지만 시비한 아이들을 장애가 있는 아이 정말 서서 운동 프로그램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가끔 주합하고 그러면은 롤링 롤링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나중에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넓은 거리에서 시작해서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은 좁은 바로 앞에 보고 연습할 때도 많아요. 바로 앞에 보고 주고받기, 주고받기, 주고받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좀 디스턴스를 좀 넓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다양하게 연습하는 걸 중요하는데 부모님들이
체육은 우리가 하는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고등학교 이후로 정말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는 많은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 좀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죠.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초, 중, 고 뭐 체육 수업을 들었지만 제대로 그곳에서 뭐 배웠다, 뭐 지금까지도 적용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뭐 다른 지식 같은 것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배워서 아이들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은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걸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적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거예요. 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멀리 시작해서 아이들이 못 잡으면 어떻게? 가까이서. 그 다음에 목표물을 좀 큰 골대에서 작은 골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된다 그러면 전 무빙 타겟을 하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무슨 타겟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을 왔다 갔다 하게 시키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공간 영역으로 이렇게 방향성이나 이동성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에 따라 다 틀려요. 그리고 공 크기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파인 모터 스킬이 많이 낮아요. 낮아요? 아니요. 부족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OT 같은 걸 많이 신경을 쓰는데 충분히 체육이나 특수체육을 이용해서도 파인 모터 스킬을 더 어쩌면 더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테니스 볼 하는데 그게 힘들면은 뭐 조금 소프트볼을 하는지, 그게 힘들면 발리볼을 하는지, 그다음에는 바스켓볼 하고 그보다 또 큰 골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다 타겟이나 얼막이 다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큰 골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공, 일반 공. 요거는 아이들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텍스처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또 스스로 좋아하는 볼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또 컬러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거 이용해도 되는 거고. 항상 한 손 먼저 뭐 드리블 가고 for example 한 손 먼저 뭐 이렇게 와게 뭐 이것저것 아빠처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티칭 메터 지도자도 그렇고 항상 두 손으로 먼저 가르쳐 두 손을 대면 오른팔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왼팔 대고 그 다음에 양손을 사용하는 거지 미리 가가지고 두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 굴리기 되냐 던지기 차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이렇게 쓰긴 썼지만 지금 그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 전 슬라이드를 못 가요. 하지만 그 기본적인 object control 스킬을 기본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스페셜리 프리스쿨 어머님들 그다음에 엘레멘터리 스쿨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하거든요. 왜냐? 전 어덜트 스쿨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장애 레벨이 낮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object control 스킬이 아무것도 안 돼요. 차는 것도 안 되고 뭐 드리블도 안 되고 던지기도 안 돼. 왜? 그 아이들이 장애라고 뭐 장애가 원인이 있다고 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들의 원인은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체계적으로. 그럼 이제 어덜트 스쿨 가르쳐서 아이들이 안 돼. 전 체계적으로 계속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초등학교 프리스쿨 어머님들한테 강조하냐면 그 시기에 가장 빠르게 스텝하고 그것을 조금 익스텐드 할 수 있는 그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뭐 어덜스쿨 가면 가르쳐도 되지만 그걸 빠르게 스텝하고 빠르게 인지하는 게 힘들다는 게 때문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공원에는 OT 같은 거 많이 시켜요. 뭐 파인모터 같은 스킬 같은 뭐 펜을 오래 잡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젓가락을 잡을 수 있는지 무슨 뭐 단출계 이 작은 소근육 운동인데 이것은 충분히 체육활동 통해서 길러진다고 저는 제 이름 걸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넥스트 슬라이드 그 다음에 발달가 부모님들하고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농구, 우리 아이 축구, 우리 아이 축구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보시지 말고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하지 빰빰빰 나오잖아요. 키킹도 필요하고 뭐 공간 이동도 밸런스도 필요하고 뭐 달리기도 필요한데 요거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야겠다로 조금 목표를 들어주세요. 반복적으로 애들이 지루해도 반복적으로 가르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베이스라인을 알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고 가르치는 와중에 피드백을 주고 계속 성공이 쌓이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부모님도 실망하고 아이들도 어려워하고 그러면은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통합체육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일반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게 좋죠. 이벤츄얼리 그것은 아워 꿈이지만 거기서 힘들면 왜 힘들고 어떤 게 힘든지를 알아서 특수체육 서비스나 조금 다른 프로그램에 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가르쳐서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가 공놀이를 못한다 보다 어떤 기본 요소를 캐치해서 내가 가르칠까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뭐, 집에서 하는 거는 제가 넣긴 넣는데, 집에서보다는 좀 시간을 내서 충분히 30분이면 되거든요. 30분. 30분 내서 밖에 나와서 가르치세요. 그리고 조금 기본적인 좀 장비 같은 경우는 좀 가르치고, 또 선생님들도, 햇번, 야, 저는 이 말 너무 정말 안 좋아하는 거, 햇번. 햇번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햇번 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조금, 가르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복.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술을 다양한 곳에서 반복해서 해보자. once again.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 주고 또 시범을 보이고 또 연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그래서 기초가 쌓이면 나중에 여가 활동, 스포츠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미리 가서 스포츠 활동이 안 된다, 된다를 뭐 자부하는 거고 예스와 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덜트 스쿨 아이들을 가르쳐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체육 시간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서 스포츠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걸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정 권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저는 풍선을 소리 때문에 풍선은 잘 사용을 안 해요. 비치볼도 되고 진볼도 되고 부드러운 공도 되고 요걸 좀 사세요. 사고 그냥 테라피에 돈을 막 이빠이 줄이는 어머니들 있는데 요런 거를 집에 사서 조금 가르치는 방법도 중요한 거. 환경거리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넓은 좀 롱 디스턴스 아니면 쇼를 그 다음에 큰 타겟이 아니면 좀 조그만 타겟 아이들이 맞춘다 그러면은 좀 움직이고 안 된다 그러면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범이 항상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대부분 부모님들 던져 어, 팔 위로 던져 이것은 아이들이 보면 말로 하는데 인지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항상 시범 오케이? 시범을 하고 짧은 단어 제가 항상 티칭할 때 짧은 단어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비주얼 제가 써긴 썼는데 많이 저는 월킹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전 시범을 보인다거나 제가 이렇게 몸을 해서 몸을 이렇게 파스처를 좀 교정을 해주고 계속 반복적 하면 이벤츄얼리 된답니다. 저를 믿고 하세요. 저는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정말 뭐 드랍 앤 캐치 안 되는데 드리블 10타임 드리블 10타임 혼자서 그럼 댄스 가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지고 있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공 횟수만 보지 말고 눈으로 보고 준비 자세, 방향 조절, 반복 참여를 기록하고 저는 기록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박사할 때 경험일 수도 있는데 항상 기록을 하는데 부모님들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고학년에 가가지고 패스 뭐 많은 게 있지만 제가 수영 같은 거 뭐 이런 스포츠 같은 것도 한번 다 잘라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빅픽처를 볼 때보다는 이런 걸 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Object Control Skill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잘 너무 오래 찍어서 제가 빨리 할게요. 잘 적응해 보시고 집에서 좀 큰 참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